지금 연말이지만 남들보다 빠르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주목하고 계시는 투자처가 어디인지 송성문 대표와 함께 오늘은 그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대표님 전해주시죠.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올해 어떤 거래량 변화라든가 매물의 변화 이런 거를 통해서 시장을 흐름을 좀 분석을 해보고요. 또 이런 걸 토대로 해서 내년 시장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 간략하게나마 한번 좀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입니다. 많이 보던 자료이긴 하겠지만 올 1월부터 시작을 해서 올 연말까지 12월인데 사실 11월, 12월은 11월 거래량은 올 12월 말이 돼야 될 거고요. 12월 거래량은 내년 1월이 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변화는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큰 흐름을 보시게 되면 상승 상황에 거래가 끊겼고요. 내려왔고 또 상승하면서 내려왔고 이 빨간 게 매매 거래량입니다. 또 이렇게 주춤하고 있다 또 상승하고 있는 분위기 이런 겁니다. 이 중간에 뭐가 있냐면요. 올 2월 달에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잠삼대청이라고 하죠. 이런 잠실동, 삼성동 이런 지역들을 토구역에서 해제하면서 가격이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3월 달 잠재우는 추가 규제가 다시 또 진행이 되면서 내려오는 이런 상황을 만들었었죠. 부동산 가격이 거래량이 줄면서 다시 안정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장은 다시 또 반등하기 시작합니다. 한 달 만에. 그러면서 6월 달에 627 대책, 대출 가장 큰 6억 제한을 만들어 버렸죠. 그러면서 거래량이 다시 꺾입니다. 너무 급등했으니까 이제는 오르지 않을 거야 생각을 했는데 한 7월, 8월 거래량이 조금 잠잠하더니 다시 또 가격이 상승하는 분위기를 만듭니다. 10월 달쯤 돼서 15 대책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트리플 규제가 시작되면서 지금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런 규제가 나오면서 거래량은 당연히 주는 겁니다. 근데 거래량이 줄면서 가격이 빠졌어야 되는데 오히려 거래량은 줄었지만 가격은 상승하는 이런 양상을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아래가 평균 거래 금액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규제가 나와서 가격이 조금 하향이 되고요. 거래량이 줄면서 또 627 대책 규제가 나오면서 가격이 하향이 되고 이런 어떤 분위기였는데 지금 두 번의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 15 대책 나온 이후에는 거래량은 줄었지만 평균 가격은 오히려 좀 상승하고 있는 이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제 재지정하고 3월 24일이죠. 또 627 대출 규제 이런 것들이 지나고 나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신고가가 생기고 이랬습니다. 하지만 15 대책 나온 이후에는요. 중심지에는 신고가가 계속 이어지면서 평균 거래 금액이 늘고 있다. 이런 게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평균 매매가는 계속해서 상승한다는 것은 중심적 센터 쪽 가격이 높은 곳에 거래가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매물이 없습니다. 임대시장까지 이렇게 불안정을 일으키면서 올 한 해가 이렇게 변화가 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매물의 변화를 보시게 되면 서울 지역의 매물 변화의 추이인데 올 상반기에 약 9만 건 정도의 매물이 있었지만은 지금 쭉 내려와서 지금 하반기에는 거의 5만 9천 뭐 이 정도 상황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물이 크게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전세도요 내려오다가 올 가을 좀 입주하는 단지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물량이 늘어나는 듯 보였지만 다시 전세 물량은 하락하는 이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월세고요. 월세는 보시다시피 굉장히 매물수가 늘어나고 있다. 결국 이 도표를 보면 매매는 없어지고 결과적으로 전세 매물 없고 월세만 늘어나고 있는 이런 올해 한 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입주 물량 이런 변화죠. 내년 이후에 물량의 절벽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비아파트 시장도 지금 착공과 더불어서 입주, 준공, 인허가 이런 물량들이 23년 이후로 지금 거의 바닥입니다. 그래서 비아파트 시장,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지금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종합건설사 폐업 순입니다. 2023년 이후로는요, 500, 지금 600군데 이상이 지금 올해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빌라라든가 또 오피스텔 이런 비아파트 시장도 중소건설사에서 진행했던 데인데 시장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공급을 못하고 있어서 이렇게 상황이 힘들다. 이런 것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은 이 공급 부족의 악순환 구조인데요. 매매 전세 물량 감소하고 전세 상승합니다. 그러면 전세가 물량이 많으면 괜찮은데 전세 물량도 없어요. 그럼 월세로 전환되는 거고요. 결국 주거비 급증. 그 다음에는요 매매 수요로 전환이 됩니다. 근데 과거에는 매매 수요로 이런 사이클이 전환이 될 때 대출을 활용해서 거주 지역을 유지했었습니다. 그래서 매매 수요가 전환이 되면 가격이 약간 소폭 상승으로 갔는데 지금은 대출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다운사이징이라든가 더 중요한 거는 거주지 외곽으로 밀려나는 이런 매매 거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 악순환 구조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공급이 없는 규제는 다시 또 상승한다 이런 거를 올해 3번의 경우로 통해서 학습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최상급지의 쏠림 현상은 가속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더 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고
올 상반기 정리해 보면요, 1주택자 주변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갈아타기 수요가 시작이 됐다 하면은 중반기 이후에 15 대책 이후까지는 가수요, 투자 수요까지 합쳐지는, 이래서 수요가 급증하는 이런 양상을 보여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내년 이후에는요, 예고된 공급 절벽 보여드렸죠. 공급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또 유동성은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있죠. 실물 자산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지금 은값, 금 계속 상승하는 거 보시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실물 자산 수요가 증가해서 결과적으로 하락에 대한 이유는 내년 시장에 거의 없다. 그래서 지금 연말이지만 많은 분들은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거는 움직여야 되냐? 중심지 아파트로 가면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부담이 크고요,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자본이 약하면 힘듭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될 지역, 아파트가 될 재개발에 투자를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올 시장 거래량과 매물 이런 상황을 보면서 내년까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확신을 갖고 이제 대처를 해도 괜찮다, 이런 결론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